지금 올라가는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다 강남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시세 변동인데 네. 시세가 딱 나옵니다. 진짜 10배가 올랐네요.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산 상승론자가 있고요. 또 하락론자가 있었죠. 집값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사람들의 심리까지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빨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집값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세요.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게 가장 궁금한 화두인데요. 그 소장님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 고민은 지금 최근에 생긴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네. 오고 가는 그런 질문인가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이 네. 나왔을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그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됐던 질문인 것 같아요.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예. 불안한가 보죠? 답은 없어요. 대신 네. 아마 그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른다라는 것들이 경제학자들의 결론이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방 통해서 한번 그 데이터 수치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 집값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직방의 데이터로- 빅 데이터 앱을 보면요. 네. 시세가 딱 나옵니다. 시세 변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시세 변동인데 전국도 보세요. 다 지금 시뻘겋네요. 빨간색들은 네. 오른 지역이고 파란색들은 내린 지역이에요. 근데 네. 보세요. 지금 내린 지역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충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이 많이 올랐네요. 세종시가 많이 올랐고요. 서울하고 세종시는 정말 그 색상이 두텁네요. 서울시가 15.5%고 지금 네. 세종시가 11.3%. 1년간의 이제 변화의 수치네요. 그렇죠. 요거를 또 한 3년 정도 볼까요? 네. 3년을 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38%. 38.4%.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45%. 45.6%네요. 예, 근데 그 3년 동안에도 또 네. 내린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충청북도, 그러네요. 충청남도, 충청남도. 또 대구도 아마 내렸을 거고요. 대구는 좀 올랐네요. 대구는 조금 올라, 소폭 지금 올랐네요. 경북, 경남, 네. 뭐 이런 지역들은 또 내렸던 거. 또 5년으로 확대해 보면 또 수치가 다를 텐데요. 네. 5년으로 하니까 정말 그 집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파란색이었던 것도 시차를 늘려서 5년으로 해보니까 그냥 시뻘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 시장들도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들이죠. 그럼 중간에 진폭이 있어서 이렇게 좀 위기가 오면 IMF라든가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위기가 오면 조금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몇 년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집값도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실거주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 거주를 할 거잖아요. 뭐 1년 그렇죠. 이나 2년 이내에 단기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시장이지만 요 직방 데이터 앱에서 보듯이 네. 한 5년 정도 봤을 때는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집을 구매하면 보통 5년에서 네. 길게는 10년까지 아이를 다 키울 때까지 사시잖아요. 통계청 통계를 봤는데 한 네. 9년 정도 사시더라고요. 통계 평균적으로 한 집에서. 평균 한 집에서? 예, 그래서 10년 정도로 봤을 때는 다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집값은 10년 동안 결국 오르는군요. 오릅니다. 그러면 집값이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올라가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항상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싼 지역, 가장 랜드마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핵심이 어디예요? 강남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을 보면서 다른 지역 집값들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랜드마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그 지역이 오르는 상승폭만큼 이제 다른 지역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거기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또 실거주 수요, 투자 수요가 다 섞여 있긴 하지만 거기는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거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고요? 지금 가격이 지금 매일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특히나 그 파리 대책 이후로 사실 집값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7년도, 2006년도 시장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투기 시장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투기 목적으로 시장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가 실거주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평당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아크로 리버파크가 얼마 전에 그 실제 호가가 현장에서 26억에서 한 28억 정도.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였고요. 예. 34평이 계약했다고 26억 2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8천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갭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전세 물량이 쌓인다는데, 그럼 지금 현재 궁금하신 게 전세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신 실수요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말 그대로 진짜 실수요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전세 물량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입주 물량이 많이 몰린 데들은 전세 물량이 쌓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전세가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미리 투자를 해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다, 이제 이러면 조금 이렇게 저희가 소위 역전세라고 하거든요. 전세값보다, 네. 전세값이 이제 기존 해보다 좀 떨어져서, 네. 그러면 좀 약간 여유 자금을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역전세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 매매가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조정 시장에서는 분명히 역전세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역전세 부분들,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기존 전세의 1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한 3,000세대 정도가 동시에 입주를 하면 이게 그 전세의 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강동구 지역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입주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또 회복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금방 회복을 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회복이 됐었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안 갔었고요. 네. 그 전에 2008년도 전에 잠실 주공 1, 2, 3, 4단지가 입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만 세대 정도 입주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1년 정도 갔어요. 아, 맞아요. 그때 전세가 정말 많이 가격이 낮았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문제지 이게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입주 물량은 많은데 기반 시설도 없고 인기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서울처럼 언제든지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이제 그런 안정된 지역에서는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대. 그래도 전세금이 좀 떨어졌을 때는 유동성 확보는 좀 해 두어야 된다. 네, 저 이게 기준을 유지일까요? 예, 한 10% 정도를 제가 10% 정도, 예. 10% 정도의 여윳돈을 좀 갖고 대비를 하셔라. 그렇게 큰 차이로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 자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집값 그래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를 고민해봤을 때 집값은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반드시 동반 상승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궁금한 문제점은 그럼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그 추세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남이라는 입지를 제가 제안해 드린 이유는 강남에 들어갈 분들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다 강남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배합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남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시세 차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이 강남 집값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해보면, 그러면 좀 실마리가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과연 거품인지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강남은 우리나라 아파트를 대표하는 지역이고 가장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자기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아파트를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